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학기를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또 이 추석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그 명절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명절 기분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학기는 시작을 했는데 이 학교를 또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학창 그런 어떤 생활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생활도 제대로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빌면서 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는 여러분들 추석도 있고 기분도 또 코로나 때문에 꿀꿀한데 어찌됐건 그 1교시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중점 요약을 해서 강의를 하고 2교시, 3교시는 창업에 대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동영상 강의를 잠깐 가볍게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4주차 수업은 추석과 함께 여러분들 확인은 해야 되니까 그래도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업환경 분석은 1학년 2학기 과목이고요. 전공 과목으로서 3학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시작을 하면서 학점관리 마스터 플랜도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죠. 여러분 1학년 1학기는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게 이렇게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2학기부터는 나름대로 학점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 또 그 자격증이랄지 또 이런 걸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보는 주의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저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적어도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를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도 선진국의 반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에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도 산업혁명 이전에 화려하게 꼽혔던 그런 금속활자랄지 한글 창제랄지 거북선이랄지 이렇게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그런 우리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다시금 세계 속에서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창업경영학과에서도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 과목으로 와서 창업 환경 분석을 시작을 하면 창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템에 필요한 자원이나 조직을 투입을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창업을 하고 언제 창업을 하고 어디서 창업을 하고 무엇을 왜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이런 그 법령에 맞춰서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창업의 사요소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창업의 사요소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은 무점포, 무자본 창업도 있기 때문에 창업자와 창업 아이템만 좋다면 그 뭐 창업의 이요소만 있어도 되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취미와 또는 적성, 전문성, 기술 이런 거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창업자와 창업 아이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창업을 할 수 있고 지금 저도 군에서 퇴직을 하고 창업자인 본인과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인 행정사의 어떤 전문성 그다음에 지금은 창업과 경영에 관련된 정입 그 전문성 또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아이템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창업을 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업의 과정은 일단 아이디어 및 기획 탐색을 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운영 관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성과를 또는 잘못된 점을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 창업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지금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반적으로 창업환경 분석의 학습 목표는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과목의 목표는 예비 창업자로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주고 그런 창업을 위해서 창업에 따른 환경 분석 요소를 식별해서 분석 기법을 적용해 가지고 창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그래도 실패보다는 실패를 하지 않는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데 목표를 두고 이 과목을 운영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1교시의 그 창업환경 개요 소개로부터 오늘 창업 아이템까지는 이미 했는데 추석 명절이라는 또 이런 시기적인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마음을 한번 달래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창업이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새로운 아이템에 필요한 자원과 조직을 투입을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 2, 3, 4학년을 마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창업경영학과 학생들끼리 서로 어떤 분야 적은 것이라도 한번 창업을 해보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졸업한 이후에 새로운 분야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창업자 본인, 즉 기업가 정신인데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성취 지향성부터 공동체 정신까지 이런 학문적인 용어,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뭐 이런 거 말고 그 지지난 시간에 정주영 회장님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유행군 묘지랄지 유행군 묘지를 잔디 대신 보리밭으로 그다음에 소양강 댐을 일본의 어떤 자본과 기술을 대신해서 우리 현지의 여건을 활용해서 소양강 댐을 만드는 사례랄지 그다음에 조선소를 건설하는데 서울에서 울산까지 이동하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그 주무셨던 그래서 경부 호텔이라고 지었던 그런 사례 또 조선소를 만들면서 500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저 거북선을 활용했던 사례 그다음에 중동 진출을 해서 엄청난 오일 달러를 벌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과의 어떤 그 시각적인 차이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생각과 될 수 있다는 기업가의 정신, 즉 낮에 안 되니까 밤에 일을 하면 된다는 이런 역발상의 정신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소개를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가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이템 선정 시 이 고려사항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트렌드를 읽고 분석을 해야 되고 소비 성향을 그 소비자들의 성향을 이해해야 된다. 지금은 이 소비자들이 전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를 못했죠. 그래서 공급만 하면 뭐 100% 거의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비자 이제 수요 대 공급에서 공급이 넘쳐나죠. 그래서 소비자의 성향, 취미나 어떤 소비자의 성향이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는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가 안 된다. 그래서 아이템 선정 시에 이런 소비자의 성향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이템이 이제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내가 아이템을 선정을 했는데 과연 이 아이템이 시장에 먹힐 것이냐?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그러면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래 세대형 아이템이 있어야 되겠다. 개인용 셀프 맞춤형 아이템, 외식 관련 아이템이랄지, 아웃소싱 창업 지원 아이템이랄지, 그다음에 건강하고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100세, 120세대 이러니까 퇴직한 이후에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강이나 여가나 이런 아이템, 그다음에 에인젤, 에듀테이먼트, 그다음에 재택근무하는 아이템, 전문 자격을 이용한 아이템, 이런 아이템들이 좋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창업 환경 분석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과목의 핵심이죠. 적어도 시장의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그런 어떤 위험을 회피를 하고 또는 회피하지 못하면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지금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 코로나 상황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코로나처럼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짜 정말 큰 위험으로 다가올 거는 예측을 못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사업,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어떤 위험을 닥칠지는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그런 위험을 회피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환경 분석이죠. 이런 시장의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을 해서 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환경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부 역량,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소상공인 또는 혼자만 창업하는 1인 창업자일지라도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의 적합성을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 이게 이제 환경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도 배달 산업이랄지 재택근무 산업이랄지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IT 기업 쪽으로 메타버스 사업이랄지 이런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뜨고 있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 쪽으로도 한 번쯤 여러분들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랄지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런 사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최근에는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메타버스 관련되는 사업을 다른 교수님들과 협조를 해서 평생교육원에 이런 메타버스를 적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연구실에 오시면 이런 창업 환경 분석에 대한 그 과목 토의와 함께 그런 의견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의 역할 및 위치인데요.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또 그렇고 일단은 준비된 창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뭐가 좋은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지금까지 설명된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하는 좀 준비되고 좀 내실 있게 그런 창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준비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권 분석도 해야 되겠죠.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프라인식의 어떤 상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상권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상권 분석의 어떤 이론, 그런 전략,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겠죠. 어, 성공한 전략, 많은 사람들이 상권 분석을 잘해서 성공을 했다고 그게 이론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론대로 하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또 성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전략은 이론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대로 하면 그 전략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따라하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다.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지 분석인데요. 입지 분석도 기존의 어떤 입지만 가지면은 안 되겠죠. 이제는 나는 배달을 중점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저 변두리 의진 곳에서 만들어서 어떤 시간적인 거, 그러니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그 물리적인 시간, 그다음에 그런 어떤 방법만 좋다면 뭐 저 유진 곳에서 이렇게 저 뭐야 입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입지 이 타당성을 검토를 할 때는 면적이랄지 층수랄지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이런 것도 따지지만 본인의 아이템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이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한번 시작을 할 것 같으면 본인의 사업 타당성을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즉 사업 타당성 분석은 여러 가지 그 세부 평가 항목이 있겠지만 그러한 하나하나의 항목을 분석하는 이유는 창업에 대한 실패 확률을 줄이는 보조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100%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공부를 하고 그에 대한 이론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100% 성공을 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뭐라고요?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소한 대박은 못 치더라도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적어도 현상 유지는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타당성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을 100% 보장한다기보다는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강약점을 분석을 해서 미비점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업 계획서가 꼭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겠죠. 만약 내가 사업을 같이 하게 된다는 동반자가 있다면 동반자를 설득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맡아야 될 경우에 가서 인허가 자료로서 또 필요로 하고 또 회사가 일정 부분 이제 커진다면 또 인재도 데려와야 되겠죠. 야,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회사야. 그러니까 너가 와서 한다면 충분히 너의 장래를 좀 어느 정도 보장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인재도 좀 데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 홍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이렇게 고용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뭐 이런 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를 또 할 필요성이 있죠. 그 비즈니스라는 거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계획이나 전략을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즈니스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옛날에 오프라인식으로 단순하게 사람을 만나서 뭐 술을 한잔 하고 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뭐가 들어온다? 이제 수익이 창출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쉬는 시간에 쉬고 있고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내 통장에는 뭐가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델이 뭐냐? 그게 이제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한 수익 모델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뭐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몇 가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또 한 과목이 있어요. 그때 가면 또 세부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즈니스 창업을 해서 브랜드도 필요하고 마케팅도 필요하고 그런데 일단 브랜드도 한 과목이고 마케팅도 한 과목으로 배우죠. 그래서 여기서 단순하게 마케팅을 먼저 소개를 하면 마케팅이라는 거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모든 활동,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뭐 제품, 서비스, 욕구, 필요, 수요, 가치 이런 다양한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의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도 한번 뭐라 그럴까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이해를 하시고 마케팅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다음에 브랜드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창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창업자로서 준비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준비된 과정 속에 이런 마케팅의 개념이랄지 브랜드의 개념이랄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떤 브랜드를 입혀서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그 지식적인 창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마케팅은 좀 중요하니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마케팅은 시장에서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자기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어들이 욕구, 필요, 뭐 수요, 공급 뭐 이런 게 다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 그러면 수요자 즉 소비자의 취향이나 기분이나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일치되어야 소비자가 그 취향이나 기분에 만족을 해야만 그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쇼핑을 하다가 저는 뭐 쇼핑을 잘 안 하지만 가족과 함께 어떤 때 쇼핑을 가면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딱 그 눈에 딱 띄는 제품이나 뭐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샀느냐 그러면 어 그냥 보기 좋아서 이거 내 취미일 것 같아서 이래서 사는 품목이 있어요. 즉 시장에 갈 때 소비 그 목록에는 없지만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저거 내 취향에 딱 맞는 거네. 그러면 물건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 소비자의 취향이나 기분에 맞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수요와 공급을 따질 때 공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도 대부분 팔렸는데 지금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뭐가 많다? 공급이 워낙 많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에게 맞춤형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 팔린다. 그래서 수요자 분석을 할 때는 시장 세분화 STP 전략이라고 우리 이 시간에도 아마 저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창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창업을 했으면 창업 자금도 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창업사 요소 중에 창업자와 그다음에 아이템만 있으면 무자본, 무점포로 이렇게 창업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만 사업을 키워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규모 있는 창업을 할 때는 창업 자금도 필요하겠죠. 준비 자금이랄지 시설 자금이랄지 운영 자금, 예비 자금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만약에 어떤 규모 있게 창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창업 자금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창업을 하고 나면 창업자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창업을 하고 나면 바로 이제 명함에다가 무슨 대표, 뭐 무슨 사장, 뭐 무슨 지금은 뭐 또 뭐 이 의장이라는 말도 쓰던데 대기업에서는 아무튼 뭐 대표, 사장 뭐 이렇게 쓰면은 그때부터 뭐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자기 관리한다고 이렇게 뭐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금방 부도가 또 나겠죠. 그래서 적어도 창업자를 위한 시간 관리는 저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주고 싶어요. 종합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적어도 환자들을 5분 단위, 3분 단위, 뭐 10분 단위로 이렇게 환자 목록이 쭉 있어요. 그 정도로 분 단위로 이렇게 자기 시간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통상적으로 보면 시간 단위적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또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한다. 이렇게 시간 단위로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저도 분 단위만큼 관리할 만큼 그렇게 유명인은 못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 단위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뭐 일정 단위로 관리 그냥 이번 주는 뭐 하고 다음 달에는 뭐 하고 이런 정도 이렇게 느슨한 시간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타이트한 시간 관리가 되는지 그래서 그만큼 자기의 어떤 그 전문 지식과 자기 관리를 잘 하려면 이렇게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인맥 관리도 잘 해야 자기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창업자의 자세인데요. 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면 습관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생각을 바꿀 때는 긍정적인 인식과 그런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 도전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토의를 하다 보면은요. 동료들과 토의를 하다 보면 야 그거 되겠어? 야 그거 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되겠어? 안 돼. 이렇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토의를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그래?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잘 되겠네. 아, 그거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잘 되도록 뭔가를 꾸려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하다가 뭐가 일이 막히면 법과 제도나 어떤 자금이나 이런 게 막히면 그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귀어야지 야 그거 뭐 때문에 안 돼? 정주영 회장님 말씀대로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하면 100이면 100, 100이면 200번 망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인 생각과 그렇다고 또 무조건 잘 돼, 잘 돼, 이것도 안 되죠. 왜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계획했으면 그렇게 또 실천하도록 습관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행동하고 그런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피드백이 돼서 좀 잘 됐던 거는 보완 유지해서 더 잘 되게 하고 다소 성과가 나빴던 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을 해서 새롭게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이래 해야만 본인의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지 초기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그 요약을 마치고요. 제가 2교시, 3교시에는 여러분들에게 창업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런 동영상 자료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그거를 보시고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요. 또 추석 명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오고 가도록 다소 약간 그 숨통이 트였는데 또 많은 친척들 만나가지고 또 친척들이 만나서 이게 코로나가 한번 전염이 되면 온 가족이 다 전멸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친척들도 멀리 있고 이렇게 자주 안 만난 친척들은 동영상이나 따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나도록 하시고 또 친구들도 최근에 뭐 이렇게 안 만났던 친구들 만나면 어디서 어떤 친구들과 어떤 관계로 이렇게 또 만났을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아무튼 명절 기간에 이렇게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창업 아이템 시장 조사를 가지고 수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추석 명절과 긴 연휴 코로나로 그 잘 관리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고요. 2학기 설계를 여러분들 그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현업이나 창업이나 아무튼 취업을 하셨던 분이든 어쨌든 간에 2학기 설계를 좀 잘 하셔서 여러분 우리 저 창업 경영학과에 들어온 보람이 있는
그 2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저도 여러분들을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